오늘은 건국대 교수이시며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잘 알려지신 이용식 교수님으로부터 지난날 우리 보수 우파가 물대포를 쏴서 물대포에 의해 맞아 죽었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 규명과 또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을 모신 자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교수님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백남기 씨가 원래 처음에는 아픈 저게 있었죠. 아픈 처음에 환자로도 참석한 거 아니에요? 그 시위에? 아니요, 백남기 씨는 원래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고, 그 고향에서 농사를 우리밀이라고 그래서 예. 우리밀 농사를 짓던 분이죠. 건강한 분이었는데 그날 2015년도 11월 14일 날 이제 시위에 이제 동원되면서 아마 민노총에서 그랬을 거예요. 시위에 좀 앞장서 달라. 줄만 잡아 당겨 달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을 건데 후배들이 그런 요청을 하니까 아마 본인도 흔쾌히 응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나가서 이제 줄을 당기는 신용을 했고 그때 이제 물대포를 쏠 거니까 그러면 물대포를 맞고 이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것까지는 이제 다 시청자들 눈에 다 보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두운 데로 이제 끌고 가죠. 그 민노총 조직원들이 끌고 가가지고는 이제 몰래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어두운 곳에서 순식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폭치기라고 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그냥 폭 치면은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 걸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민노총 애들이 그런 조작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사망 원인이 조작이 된 거다 이거죠, 사망 원인이. 그러니까 주먹에 맞아가지고 이제 뇌진탕이 되고 뇌출혈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때 당장 안 죽고 이제 응급수술을 받잖아요. 우리 백선아 서울대병원 뇌과 신경외과의 백선아 교수가 이제 머리 뼈를 뜯어내고 그 안에 이제 출혈을 이제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만 310 며칠인가를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 폭치기 원인으로 이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네? 폭치기 이렇게 한 대 폭 맞아가지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거를 이제 억지로 연명 치료를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지금 저쪽 민노총 애들은 물대포를 맞아서 죽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 범행을 숨기려고 하니까 네. 이제 물대포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 걔네들의 목적이 물대포 때문에 죽었다고 선동을 함으로써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시위를 했는데 경찰 물대포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시체팔이를 한 거죠.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해서 이제 물대포라고 하는 경찰의 강력한 무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폭력 살인경찰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찰력을 제압하려고 했던 거가 걔네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나 가족들. 그거까지야 뭐 제가 모르겠지만은 가족들도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아마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제 아마 그 조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면 이 검찰이나 이쪽에서 재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재수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재수사. 원래는 경찰하고 검찰이 네. 그 부검을 하려고 했죠. 그 불법을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음, 워낙 그 선전선동을 하니까 잘 모르는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 음, 마치 백남기 씨가 뭐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로 생각을 하고 그 민노총의 그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간 사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경찰이 집행을 하는데 부검 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방해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검도 못 했잖아요. 불검도 안 하고 그냥 화장한 거죠. 그러니까. 네, 부검을 했으면 주먹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다 하는 게 다 드러나니까 그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그 민노총에서는 저런데 이 우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 백남기 씨 머리가 어떻게 깨졌는지 그걸 보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증거는 이미 다 확보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검찰에 재심을 신청해나 뭐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네, 만일에 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그걸 수사한다면은 백남기는 빨간 우유의 주먹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하는 게 바로 밝혀집니다. 그 빨간 우유의 신호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밝혀졌죠. 그 사람 신호도 네. 밝혀졌어? 그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가 때려주는. 근데 그때 기자회견에 나와서 막 네. 더듬거리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도 다 알아요.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랬다는 걸 후회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조직에서 시킨 일이라 그냥 자기도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조직이 이렇게 무서운가? 민노총. 민노총이 완전. 민노총에서 시킨 일이죠. 그러니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이 정권이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싸운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민노총의 세상 아닙니까?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잖아요, 민노총이. 근데 민노총이 하자는 대로 이제 우리 정부는 끌려가고 있는 거고, 마치 북한도 말하자면 노동당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노동당이 뭡니까? 그럼 민노총이 만든 게 노동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세란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행정부가 실세가 아니고 행정부에 꼭 당이 노동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움직이듯이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노동당, 당 위원회 이런 데서 다 장악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노동당에서 민노총이죠. 민노총에서 다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부정선거도 연결이 됐다고 봐야죠. 아니요, 부정선거는 뭐 민노총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그거하고는 관계는 관계 없고 그냥 지금 집권 여당이 여기서 권력을 잃으면은 자기네들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이제 무리하게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이 조작 사실이 저렇게 산더미처럼 지금 드러났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들이. 네. 그런데도 아무 뭉따다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집권층들이. 그러니까 들통이 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들통이 안 났어 봐요. 아니 진짜로 아무 부정도 안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생님 경우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저도 왜 대표들 이제 항의를 하고 뭐. 당연하죠. 근데 항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변명하기 급급하죠. 그게 바로 부정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직권을 한다는 것도 이게 지금 부정으로 다 직권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참으로 이게 국민들이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닌데 일부 국민들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거든요 지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작한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 증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술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마술을 보러 가면 가기 전에 이거는 조작이다라는 거를 알고 갑니다. 근데 막상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은 조작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어머나,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조작이라는 게 알려지려면 나중에 마술사가 내가 이 마술은 어떻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그러면 그렇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바로 마술 조작 선거예요. 그래서 조작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질 않으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이 조작 선거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를 밝혀줄 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왜 사전투표와 승부를 갈랐나 라는 내용인데 이 책의 6장에 보면요, 이거죠. 왜 사전투표와 승부를 갈랐나.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어떻게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고 어떻게 위조 투표지를 배분해서 투입했고 이 투입한 사람들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춘천시 갑의 경우 각 투표소마다 몇 장씩 집어넣는지까지가 다 계산돼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주 됐어요. 2주 됐어요. 아직 그냥 이게 뭐 소문이 났거나 뭐 이게 책이 아직은 이제 안 됐고 곧 이제 개정판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널리 읽히기 시작하면 분명한 거를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만약에 독자층이 넓혀가고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계도가 되면은 그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이건 좀 이상하다. 왜 63대 36으로 계속 나오지? 또 왜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는 12%를 얻었는데 왜 당일투표에서는 왜 12%를 잃었지? 뭐 이런 그 통계상의 이상한 점들이 있잖아요. 또 뭐 왜 위조 투표지 같이 생긴 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심만 가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투입했는가 하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책이 많이 팔려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홍보나 뭐 모든 게 이제 미약하니까 네. 좀 이제 저거 한데 우리 저 독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많이 좀 사서 읽어보시고 과연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방법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수님은 이 일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들으셨어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만일에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가녀린 여자를 막 때리고 있다. 그럼 남의 일인데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말리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건 말리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적어도 경찰에 신고는 하시겠죠? 그거는 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이 우리 가정을 지켜줬고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외면한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근데 요즘 어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네? 아까도 어느 철학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 사람이 없다 이게 사람이 옛날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처먹고 처즐기는 것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다. 그래도 근데 정치도 그렇다. 정치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 인간다운 사람들을 조금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데 그 양반들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참 우리 오빠들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빨리 결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결속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네. 똑같은 이제 팀인데 예. 어떤 사람이 감독을 맡으면 어떤 사람이 하면 지고 어떤 사람이 감독을 맡으면 이기죠. 예. 왜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독의 저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전략, 예. 전술, 예. 그 다음에 적을 간파하는 능력 그런 걸로 무장된 이제 감독이 선수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파도 사실은 우파의 역량이 좌파 역량의 한 저는 10배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배웠고 네. 좌파의 특징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나 이런 데 침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지적으로 좀 전응하다고 네.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경력에서 봐도 우파들은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키웠잖아요. 역량을 발휘해서 세계에 정말 매드 안에 가는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좌파가 했습니까? 우파가 했습니까? 우파에서 한 거예요. 우파에서 한 거죠. 좌파는 맨날 데모하고 감옥에 가고 그렇죠. 예. 그죠? 그냥 어떻게든지 나라를 흠집내는 일만 했잖아요. 박지원이 보세요. 박지원이가 한 짓을 보십시오. 북한에 핵 개발하는데 돈 갖다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임종석이 한 짓 보세요. 지 딸은 미국에다 유학시켰지만 임종석이가 한 짓이 뭡니까? 예?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임수경이 보내고 뭐 북한에다가 돈 갖다 주고 북한은 이렇게 하는 일만 했잖아요. 임종석 동무는. 그런 좀 받아서 갖다 놔주고. 그죠? 자기 말로 뭐 민주화 운동? 인민민주화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민족민주화 또는 인민민주화라고 하거든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민주주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고 임종석 같은 그 주사파 애들이 하는 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예요. 바로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임종석이가 한 짓이 그거 말고 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또 국회의원을 돼가지고 그 사람이. 문재인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 종북 주사파 좌파들은 지능으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놓은 일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거짓말, 사기.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 윤미향, 그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볼턴이 또 밝혔듯이 뭐 정의용이니 이런 놈들이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파의 역량이 훨씬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이번에 무수히 많은 의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아 이게 다 좌파들이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한 공작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행동에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도대체 이게 정말일까?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혀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에서 1, 2위로 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예요. 온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았고 그것도 고급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그런다면 아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종북 좌파, 주사파들을 바다로 다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을 청소하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전제 조건은 문재인 이하, 문재인 패거리들, 종북 좌파 패거리들을 북송선을 태워서 보내거나 아니면 바다에다가 밀어넣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걸 하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좌경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지 도덕성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지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 종북 좌파의 특징이 도덕성이 또 없는 거죠. 도덕성이 양심 같은 거는 혁명을 위해서는 없는 게 낫고 살인 그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기 군포인가 이하경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됐죠. 그 이하경이라는 자는 옛날에 그 동아그룹 회장 집에 들어가서 경비원을 칼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던 자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전사로서 대한민국을 최대 전복을 하려던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군포 시민들이 어떻게 군포. 글쎄 군포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찍고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번에는 부정에서 되는 거죠. 부정이 이번에는 부정 그 위조 투표지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군포 시민들이 뭐 밀어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각 지역구당 한 16,000장의 위조 투표지가 뿌려졌는데 아마 이하경 씨도 그것 때문에 당선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이게 지금 개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대법원도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도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법관들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18부터 시작해서 이 법관들이야말로 아마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법관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리고 지금 법관들은 이거 선관위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증거를 인멸하고 판결을 미루는데 앞장서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 부정선거는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어요. 네? 법원은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꿍꿍이를 짜고 있는데 우리가 왜 판결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명백한데, 그죠? 예. 대법원부터 법치를 뭉개버리고 이번 부정선거를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법치가 무너진 것이고요. 법치가 무너질 때는 항거하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9 정신을 이어받아라고 되어 있죠. 4.19 정신이 뭔가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헌법 정신이죠. 만일에 부정선거라면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 종북주사파들을 때려잡고 문재인 일당을 바다로 다 쓸어버려도 그것이 헌법적인 가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버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탄압이 돼서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뭐 이렇게 자리 지키려고 또 자기들은 보존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상황들이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국민들 생각이 그냥 옆에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강남역에서 뭐 블랙 시위하는 거 현장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사진 가끔씩 가다 보는 사람 있고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에도 이제 김주열이라는 그 학생이 시체로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그 시위가 이제 커져갖고 이제 4.2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된 게 그런 걸 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심각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타락한 것이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들이 자기가 던지는 한 표의 의미를 몰라요. 자기는 표를 던지고 뭐 부정선거면 어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바로 타락의 증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주의, 그 다음에 놀고 먹고 즐겁게 지내는 거, 그리고 무관심, 그런 것들의 결과는 이제 지금 주사파 애들이 얘기하는 남북연합, 뭐 다른 말로 하면 고려연방제, 다른 말로 하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회민주주의 제도. 말은 민주주의지만 뭐 공산주의 비슷한 그런 체제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란다면 뭐 지금처럼 그냥 놀고 먹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나 받아 먹으면서 이제 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 진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손에 무기라도 들고 바로 몰려가야죠. 그런데 아직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이게 이렇게 된 게 탄핵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해서 정권을 뺏은 자들이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계기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선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탄핵도 사기 탄핵이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탄핵까지 당하고 이제 실권을 뺏기게 된 것은 이제 사기로다가 뺏긴 겁니다. 문제는 그게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중국 유학생 6만이 가담했고 중국에 자금이 뭐 흘러들어왔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 이제 거짓말했던 것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사기로 해서 이제 정권을 뺏은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듬해 있었던 그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11%에서 12%였는데 문재인 이 대통령 될 때가 26%? 엄청 높았죠.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20%였고 이번에도 26.7%였단 말이에요. 선관위에서 1, 2% 투표율 높이느라고 수천억을 갖다 쏟아부어도 그게 안 늘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26%가 됩니까? 그 다 위조 투표가 투입된 거죠. 그게 이제야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들깨지 않은 거예요. 네, 그 결과 지금 지방의회 의원부터 그죠? 시도지사 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전부 다 좌파 애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거에서
조작을만 하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무력으로다가 침공을 해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게릴라 전술을 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뭘 했어요? 김일성 장학생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1970년대부터 돈을 대줘가지고 1980년대부터 수학을 했죠. 그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은 교수, 뭐 교사. 그래서 정교조가 태어난 거고. 그렇게 나라 전체를 점점 붉게 물들였던 거고, 마지막에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권력 기관들을 다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악돼서 꼼짝 못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지금 다들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좌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 교수님 같으신 분들 지금. 근데 교수님은 좌파에 빠져들지 않은 이유가 뭐 있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똑똑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이 좌파에 물들고, 좌파에 물들었다가 다시 그래도 전향한 애들은 그래도 머리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에서의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에 젊었을 때 좌파 뭐 서적을 읽고 그쪽에 그게 지능이 떨어져서 이게 거기에 물드는 숙제 거예요. 그쪽에 전혀 관여를 안 했었어요. 좌파 쪽 책. 저는 똑똑하잖아요. 교수님 같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조리 같은 놈들이 꼭 세상을 망친다 이거야. 그럼요. 주로 우리는 이제 쓰레기 또는 쭉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쭉쟁이들이 이제 그 안 되는 머리로 뭐 이렇게 부자들 거 뺏어서 너희들 나눠줄게 그러면 아유 솔깃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전응한 애들이 그런데 빠지는 겁니다. 선생님은 저쪽에서 이제 거기서 빠지셨고, 하여튼 불쌍한 애들은 그쪽에 이제 있는 애들이 불쌍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저들이 보기에 저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도 저게 얼마나 가겠어요, 저들이. 아니 그러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좌파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가장 부패하고 지금 신라젠이니 뭐 라임 사태니 그런 것도 아직 안 밝혀졌지만,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거 다 좌파 애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일어난 윤미향 사건이니 뭐니 그 가난한 불쌍한 그 정신대 그 할머니들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은 흡혈귀가 누굽니까? 다 좌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가요, 무슨 공정과, 문재인이가 얘기했죠.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이 알잖아요. 거짓말일 뿐더러 그것보다 더 타락한 가난한 사람들 걸 피 빨아먹는 자들의 정체가 누군가,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보세요. 친일파 한다고 뭐 토착 왜군이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이 사람 몰고 다니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도요타 렉서스예요. 그게 도요타 렉서스. 그거 일본 차 아닌가요? 그게 관용차로 되나? 어쨌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거던데, 그 친일파 어쩌고 하는 사람이 왜 도요타를 타고 다닙니까? 그래요? 그럼 짜장면 먹으면은 친중파인가요? 그게 저 좌파들은 뭐 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 고집대로만 하는 거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 예. 그럼 자기는 왜 그런 걸 타고 다닙니까? 우리 박원순 씨는. 그죠? 문재인 씨는 자꾸 갖고 다니는 카메라가 뭐 일제라며? 그 왜 일제를 쓰는 거예요? 어? 그렇게 자기 모순이고 순 거짓말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그건 뭐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만큼 아실 거예요. 다만 근데 지금 용기가 권력에 없을 의해서 거예요. 장악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말을 못 하고 지금 점점 이제 오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진실을 파헤쳐서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이제 호소력 있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저 죽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 조용히 자기 할 일이나 하고 나라에 어찌 됐든 간에 뭐 이민 갈 준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골프 치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